네, 안녕하세요. 제1서울 창의예술교육센터 아트온 온라인 도슨트 정윤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작가는 칸딘스키입니다. 칸딘스키는 30살이 될 때까지 미술이 아닌 법과 경제를 공부하던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30살이 되던 해에 클로드 모네 전시회에서 깊은 감동을 받아 화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칸딘스키는 초기에 화려한 색채를 통해 풍경화를 주로 그렸으나 점차 사실적인 것에서 벗어나 형태와 색채, 선으로 표현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적이고 다채로운 추상 표현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림의 형태와 색채가 사물의 겉모습보다 작가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만큼 칸딘스키는 현대 추상회화의 아버지로서 추상미술 분야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칸딘스키의 작품은 동심원이 있는 정사각형입니다. 이 작품은 칸딘스키의 작품 중에서도 잘 알려진 작품이지만 사실 완전한 작품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은 칸딘스키가 작업 과정에서 보조적인 재료로 사용했다는 색채의 조합에 대한 작은 연구입니다. 칸딘스키에게 색채는 그림에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색채가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지에 관해 관심을 가졌죠. 사각형 안에 원을 배열한 이 작은 크기의 작품이 훗날 제작될 훌륭한 작품들의 기본 원리가 되었다니까 참 흥미롭죠.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은 무거운 빨강입니다. 그는 그림에서 형태와 색채를 조합해서 자유롭게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화면에 균형감과 긴장감을 주고자 했어요. 그리고 모든 형태와 색채의 구체적인 성격을 정했는데 예를 들면 동그라미는 완전함을, 노란색은 단결을 표현한다고 했지요. 칸딘스키의 작품은 이처럼 색채와 형태를 통해 관객과 대화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은 앞 끝의 위에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작품을 보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언뜻 봤을 때는 시계추나 풍선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노랑, 빨강, 검정 같은 강렬한 색채가 눈에 들어오고 세모, 네모, 동그라미 같은 도형의 모양들도 눈에 들어오죠. 사실 이 작품은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둥둥 떠 있는 기구를 그린 거라고 해요. 풍선처럼 비닐에 가스를 넣어서 떠오르게 만드는, 아마 어디 행사장 같은 곳에 가면 하늘에 둥둥 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기구가 강한 선으로 밑부분에 고정된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곧 중력에 대한 칸딘스키의 관심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은 심각한 농담입니다. 칸딘스키의 그림에서는 대상을 똑같이 보고 그리는 것보다 형태와 색채가 중시된다는 걸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 작품도 자세히 보면 다양한 도형의 모양들이 자유롭게 놓여 있죠. 칸딘스키에게 있어서 색채는 마치 피아노 건반이나 악보 위의 음표 같은 것이었어요. 점, 선, 면을 배치해서 색으로부터 소리를 만들어냈죠. 오로지 색채와 선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칸딘스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은 둘 사이입니다. 자, 이 작품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두 개의 알쏭달쏭한 형태, 흰색과 검정색으로 표현된 이 형태가 가장 눈에 띌 것 같아요. 얼핏 두 사람이 마주보는 얼굴 같기도 하고 어떤 생명체 같기도 해 보이는데요. 붉은 배경 위에 불규칙한 두 개의 형태를 흑과 백으로 대비시켜서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은 하늘색입니다. 이 작품은 다채로운 색상의 수많은 형태가 하늘색을 배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마치 현미경을 통해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바닷속 해파리나 플랑크톤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칸딘스키는 이 작품을 설명하면서 눈으로 보는 모든 물질의 숨겨진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다라고 하였는데 이 독특한 형태들은 모두 자연 속 생명체에게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